아닌가. 2050년에 네. 만큼 인천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네. 예측. 바람이 불어서 원래 있던 눈이 쓸려나가. 음. 그러면은 또 그 반사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도 그걸 잘 구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행기 한번 띄워서 약간 매 100m 단위로 뭘.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 실장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김병훈 박사님 그리고 얼음님과 같이 남극의 얼음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저희가 시작하면서 했던 얼음이 벌써 장비에 남아졌어요. 네, 꽤 많이 녹았어요. 자, 실제 남극도 얼음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음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오늘 인터뷰를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길 기원하면서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김병훈 박사님을 모시게 된 거는 박사님의 논문을 제가 이제 보도자료라고 하죠. 언론에 이제 소개한 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 되게 직관적이에요. 박사님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나간 네, 가장 거. 최근에 나갔던. 최근에 나간 거는 이제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남극의 빙하를 가장 정밀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장 정밀하게 관측을 하고, 또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극의 빙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 그게 왜 발생했는지, 남극의 모든 빙하에 걸쳐서 다 1차적인 경험을 빙하.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여전히 모호한데, 이제 예전에는 남극 빙하를 우리나라 막 사이즈 여기 우리 한국 하나, 한반도 2개 이랬는데, 박사님 기술을 적용하면은 서울 사이즈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한 10배 이상 높아진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남극 얼음을 볼 때 뭉태기로 세 뭉태기로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 한 뭉태기에서 하나 좀 없어지는구나, 여기 한 뭉태기, 이렇게 세 개로 봤는데, 이거를 한 해상도가 높아졌으니까 얼마나? 한 4, 50개? 80개였나요? 88개. 네, 80개로 쪼갠 거예요. 원래 세 덩어리로 보던 거를 거의 한 30배 높아진 거죠.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우와, 네. 기술이 확 높아졌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박사님 연구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설명이 되게 좋아. 단순하게는 그럼 얼음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빨리 또는 많이 사라지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심각했어요? 이제 남극의 서쪽에 서남극이라는 어떤 큰 대륙의 일부분이 있는데, 서남극의 아문젠 해라고 네. 그 아문젠 해만으로 흐르는 다양한 빙하들이 있는데, 그 빙하들에서 남극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빙하로는 거기서 가장 많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빙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웨이치 빙하라는 데 근처. 그쵸. 파인 아일랜드 빙하라는 게 있고 스웨이치 빙하라는 이제 두 개의 큰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 두 개에서 1년에 아까 제가 100개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거의 한 80개씩. 저희가 첫 편 안 보고 바로 두 번째 그런가요? 편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남극 전체 빙하가 한 2,500만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1년에 예전에는 100개, 150개 정도 없어졌고, 약간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최근에는 한 150개, 200개 없어지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요중에 그 두 빙하에서만 80개 정도가 사라지고 80개? 그럼 한 절반 이상이죠. 이상이. 그 빙하 지역도 20년 평균을 봤을 때 80개라는 거고요. 최근 10년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남극 전체 한 70%는 거기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화가 났죠. 아니 거기에 그러면 세계 빙하 연구하는 사람 다 모여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역량이 현재 집중되고, 한 10년 전부터 그쪽 빙하 걸쳐서 따뜻한 물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에 따라서 붕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그에 따라서 빙하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를 그럼 세계 70%의 과학자가 김병훈 박사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더 훌륭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도 스위치가 빨리 녹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박사님의 연구는 어쨌든 그냥 이게 막연하게 빨리 녹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봐도 그래, 이런 느낌인 숫자를 거예요. 제시한다는, 맞아. 내가 봤어 이거 말고 딱 숫자로.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제 전체의 몇 프로가 감소를 한다, 몇 프로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사실 왜 없어지는지만 얘기 너무 집중을 맞아요. 해가지고, 바닷물이 따뜻해서 벽을 좀 녹이고, 녹아들어가 벽이 쪼개져가지고 하면서 위에 있던 얼음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런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시간 보고 오세요. 이렇게 쏟아지는 거 말고 얼음 양을 줄이는 기작이 하나 더 있다고. 크게 두 가지 기작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빙붕 손실에 의해서 상류에 있는 빙하가 가속화되는 그 기작이 하나가 있고요. 빙하 바다에 빠져서 없어지는 거. 네, 얼음 배출량이라고 불러요. 얼음 배출량. 영어로는 아이스 디차지라고 불리는 얼음 배출량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되게 우리에게 친숙한 눈이에요. 눈. 강설량. 두 가지 기작에서 발생. 눈은 더하기. 그렇죠. 눈은 내리면서 더하기가 되는 거고, 배출량은 빼기고. 배출량은 빼기가 되는. 그럼 100개, 150개는 어쨌든 더하기 빼기에서 원래 100개, 150개만큼 마이너스가 였던 거네요. 사실 남극 전체를 통틀게 되면은 눈 오는 양이 1년에, 아까 개수로 말씀드렸는데, 개수는
1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2,000개 정도 해당하는 양의 눈이 오고요. 1년에요? 1년에. 네. 그리고 흘러나가는 그 얼음 배출량, 배출되는 것도 2,100개, 200개. 예, 2,100개, 200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균형을 이뤄서 현재 남극의 얼음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 과거에는 이제 서로 동등했다가 3, 40년 전부터 그게 불균형을 이뤄서 100개에서 150개씩 사라지다가 그리고 더 최근 10년간에는 그게 더 가속화되면서 150개, 200개씩 사라지는 150개, 200개가 최근 10년에 일어난. 그렇죠. 이건 조금 정리하면 1년에 남극에 온 눈이 원래는 2,000개쯤, 2,000개가 또 그대로 나갔던,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나가는 게 좀 늘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셔가지고. 그럼 일단 그거에서 좀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늘어가지고 지금 매년 100개, 150개 줄다가 최근 한 10년, 20년에는 나가는 게 더 많이 늘어나서 한 1년에 150개, 200개 정도. 얼음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도 좀 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너무 설명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왠지 새하얘지고 있어요. 지금 눈을 봐서 그런지 머릿속이 새하합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이 눈이 덜 내리건 눈이 오는 거랑 이제 빙하가 없어지는 거 이걸 합해져서 없어지는 양을 구하는 맞아요. 얼음 배출량과 강설량. 예, 아까 그 서남극 아문제 내에 파인아일랜드랑 스웨치 빙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80기가톤, 80개씩 없어진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 한 90% 정도는 얼음 배출량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눈이 과거보다 덜 와서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눈까지 좀 그렇죠. 덜어서. 전체 남극에서 가속화되는 얼음 양이 1년에 한 10에서 15기가톤, 10에서 15개씩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그거의 한 60% 정도는 얼음 배출이 과거보다 더 빨라진 그런 효과였고 나머지 30% 정도가 강설량이 과거보다 훨씬 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막연하게 얼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바다에 빠져서 없어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이 돌아서 그 양 자체가 준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10%, 30%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아니요, 인식이 생각하죠. 이자가 30% 생각해보세요. 있지만, 저는 거기에 몰빵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은 빙하량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작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빙하량을 연구하는 과학계에서 예측을 하는 게 보통 수백 년 규모거든요. 네네. 이런 게 수백 년 동안 만약에 오차가 10%, 30%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봤을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오차를 일과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박사님 그 오차를 없애버린. 이야.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오케이, 말씀하시면 그 쓰기 아니라 약간 네네네. 몸을 움츠리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덜 와서 줄어든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간과했던 과학자들조차도. 뭐 대단한 기법을 적용한 게 아니었는데 배포된 모델 자료를 활용해서 그걸 계산해서 그냥 보여줬을 뿐인데 최근에 되게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 사실 스티브 잡스도 뭐 다 있는 거 그냥 묶어가지고 뭐 이거 핸드폰인가 내놨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스티브 잡스 과학계 지금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굉장한데?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나? 또 이런 것도 한번 하셨어요. 빙하가 녹으면 인천의 해수면이 몇 센치 올라간다. 이러니까 사실 인천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거 뉴스로 봤어요. 신문 그 기사로 난 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사실 그때 이제 남극에 가 있어가지고 뉴스로 정작? 나오는 장면을 못 봤었는데 네네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맞나요?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이제 남극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랜드 빙하까지 합산해서 봤을 때 이 두 지역에서 빙하가 녹는다면은 2050년인가? 2050년에 네. 4cm만큼 인천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네. 예측을 했었죠. 이게 생각보다 적은데 이게 빙하만 가져간 거죠. 해수면을 올리는 다른 요인들은 생각 안 하고 예, 전 빙하만으로도. 지구상에 다른 빙하들도 많잖아요. 뭐 네. 이제 알래스카 지방도 있고 다른 고산지대 빙하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순히 빙하에서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효과만 고려했을 때 4cm라는.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해수면에 기여하는 게 그 정도로 크다. 그렇죠. 이런 거 사실은 관심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연구를 하느냐, 연구를 하는 필요성도 사실 좀 와닿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남극 북극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우리가 곤란해 보다 이만큼 올라. 근데 그만큼 오르면 이런 곤란함이 생겨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주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과의 이거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왜냐면
뭐 지도 교수님께서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되게 출중하신 분이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보고 하시는 네. 거죠? 그럼 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위성 자료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전에도 뭐 싸 영상도 얘기하고 위성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위성 자료를 어떻게 뭘 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위성 자료라고 하면은 그때 뭐 전편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싸 영상, 그러니까 위성 영상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얼음량을 관측하는 세 종류의 위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영상, 네. 영상. 두 번째가 위성에서 고도를 관측할 수 있거든요. 표면 고도. 왜냐면 팔을 쏴서 돌아오는 그쵸. 시간을 관측하면은 이 표면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해발고도 흔히 말하는 해발 고도를 네, 관측할 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눈이니까 눈 표면의 고도를 그쵸. 말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중력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아, 지구의 중력을 중력장. 관측하는구나. 근데 중력을 발생할 요인은 엄청 많을 건데 그럼 남극은 이제 얼음이 워낙 큰 덩어리니까 그렇죠. 그게 남극이 그런가요? 워낙에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라지는 것 정도는 아, 이 중력 이성이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관측할 수 거예요? 있는 거죠. 대단하다.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위성 데이터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성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쓸 때 그냥 웹사이트 접속해서 그냥 쓰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든 네. 위성들은 웹사이트 접속하면 클릭해서 그냥 바로 받을 그냥?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오.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뭔가 실장님 이런 거 안 궁금해요? 저요? 네. 전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인공위성 알못. 네. 물론 이제 그 영상 중에는 일부는 이제 사야 되는 위성들도 있지만 최신 위성들은 다 대부분 오픈하는구나. 예, 그 아이디만 만들면은 다 네. 공유해주는 그런 네, 그 유럽을 뭐라고 하죠? 이사. 이사가 나오면서 많이 확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때 우리 싸 박사님이 설명해 네. 주셨어요. 네. 다 안 보고 오셨구나, 어른들. 이게 반성하겠습니다. 정작 복습을 하러 예습만 하고 오시고 말이야.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도를 10배 올렸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카메라를 새로 쓴 게 아니래요, 피디님. 원래 카메라를 썼는데 해상도 10배 좋아진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궁금해야 돼요, 얼음님. 이거 공짜 아니에요가 아니라 왜 10배가 좋아졌을까? 이런 거 질문하라고 지금 얼음님 거기 앉아 계신 건데. 네. 그렇구나. 이런 어떻게 해야. 이제 뭐 아까 카메라로 잘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두 종류의 카메라가 있다고 쳐요. 비유를 하자면 하나는 위성 중력계라는 카메라가 있고 하나는 위성 고도계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카메라 중력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요. 정확해. 정밀하진 않고 정확하게 내요. 정확하다. 네. 이게 뭐 대규모에서 질량이 얼만큼 감소했는지 이게 100인지 110인지 200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얘가 좀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남한 면적 뭐 한 300km 정도 해상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300km 내에서는 어떤 빙하는 늘어나고 어떤 빙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썸한 그 제로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만큼 해상도가 안 좋아요. 그 썸한 값은 잘 읽는데 구체적으로는 못 그렇죠. 읽었던 구체적으로 거죠. 못 네, 읽었던 네.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과거 관측의 한계였던 것이고. 근데 또 다른 위성 고도계라는 카메라는 얘는 좀 특이한 게 굉장히 정밀하게 내요. 서울시 크기보다 사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고도는 네. 한 수백 미터 규모에서 변하는 것까지 관측이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얘가 문제가 지역마다 이 관측 정확도가 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관측 원리상 위성에서 빔을 쏴서 혹은 레이저를 쏴서 표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관측하는 건데 표면이 이제 다 평평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 컵처럼 뭐 산이 하나 있다던가 그러면은 위성에서 이제 쐈는데 원래는 나는 이 표면을 관측하고 싶은데 컵에 맞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컵의 높이만큼의 부정확성이 나오는 거죠. 위성 고도의 관측이. 그게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지표면이 복잡할수록 더 그 부정확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 둘이 어쨌든 단점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네요. 중력 자료는 되게 정확한데 정밀하지가 않고. 러프하게 봐. 너무 높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친구고 고도계를 측정 위성은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보는데 잠시, 이거 자꾸 예. 틀려. 약간 이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만을 활용한 거죠. 얘는 그 어. 위성 중력계는 정확하게 관측하니까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은 이 부정확한 놈에 대한 것만 남을 거야. 그러면은 이 부정확한 부분을 정확한 놈을 기반으로 네. 채우게 되면은 네. 이 전반적인 관측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 어쨌든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정확도랑 정밀도 둘 다 잡는. 그러니까 장점만 취하는. 그렇죠. 그럼 그 기술 혹시 이 카메라에도 쓸 수 있으세요? 글쎄요, 둘 다 정확하지 않나요?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막저 뭐, 몸이 다 보이고 막 털이 막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두 카메라의 그 성능이 미미하게 다르다면. 어. 근데 그걸 왜 여태까지 아무도
이제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이죠. 보통은 이제 위성 관측을 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뭐 이 위성도 다르고 저 위성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위성 고도계를 하시는 분들은 고도계만 하고 중력만 하시는 분들은 고도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이걸 같이 쓴다는 생각 잘 네, 못하시고 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영상만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를 폭발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네. 조금씩 다 얕게 다 알고 있었다. 한 우물만 파서 거기를 특화되신 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연구 성과들은 사실은 기존 있는 자료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그러니까요. 새롭게 읽어내는 형태의 연구하는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또 뭔가 발전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일이 좀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안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걸 너무 딱 어려워요. 하고 나면 누가 이뤄낸 걸 보면 저거 이런데 처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들으면 궁금한 게 우리 GPS잖아요. 피님 오늘 오실 때 내비 쓰셨죠? 그럼 사실 위치 정보는 엄청 정확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좌회전입니다. 막 그거 사실 우리가 알 정도면 사실 뭐 오차를 굳이 얘기하면 수센치 뭐 미터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여기다 돈을 안 써서 안 좋은 위성을 쓰는 거예요? 네, 현대적으로 GPS랑 GPS에 생각하면은 너무 떨어지는데. 근데 뭐 사실 관측 원리상 어쩔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성 중력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컵이 발생하는 중력 변화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 컵에 의한 중력장은 아마도 이제 대규모일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점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얘가 이런- 유발하는 중력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 네. 중력계의 경우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게 관측의 원리상. 그럼 고도는요? 고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빔을 쏘게 되면은 빔이 얘가 이제 이렇게 퍼져서 가거든요. 퍼져서 가서 지표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놈을 관측하기 때문에 근데 구글맵 보면은 대충 막 이런 산 등고선 이런 것도 되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더 해상도가 좋긴 해요. 위성 영상은 대략 한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정도 되고요. 영상은 왜 안 쓰?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한 신에 대한 한번 우리가 딱 찍었을 때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고해상도로 나오는데 빙하 흐르는 양을 관측하려면은 영상으로부터 이 빙하가 흐르는 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흔히 활용하는 방법이 위성 영상 2장을 딱 찍어요. 2장을 딱 찍어서 특정 픽셀을 딱 이렇게 취득을 해서 얘가 그 다음 신에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계산하면 거리를 그러면 그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극은 전체가 다 눈으로 덮여 다 있잖아요. 하얀색이라. 다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하얀색이니까. 어느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시기에 만약 사이에 눈이 새로 와. 그러면 그치. 표면의 반사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거고 바람이 불어서 원래 있던 눈이 쓸러 나가. 그러면은 또 그 반사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도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행기 한번 띄워서 약간 매 100m 단위로 뭘 검은 점을 하나씩 다 떨어 뿌려. 그러면 이제 약간 바둑판처럼 이제 그 인식표가 생기잖아요. 엄청난 아이디어인데? 엄청난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돈이 돈이 좀 들 것 같긴 한데. 돈이 비행기를 띄워야 돼서. 그 정도 규모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히 와. 박으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리고 떨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일 내로 다 파묻히지 없어질 것 않을까. 같은데. 네. 누나 한번 보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뭐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뿌리게 되시면은 네, 거기에 제 이름 새겨주시면 그러니까요. 강실장 이렇게 써가지고. 특허를 이제 공조자로 들어가요. 공조자로. 남극이라는 환경 특성상 어쨌든 강실장을 뿌리기 전까지는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이제 중력과 고도를 이용해서 움직임, 질량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오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어렵사리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세 개의 위성을 활용한 방법 중에서 중력과 고도계 관측이 그나마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야. 박사님의 예상은 어때요? 이게 앞으로도 이 없어진 양이 늘어날까요? 계속 아니면은 좀 멈출까요? 이 100개, 150개 사라지는 게 앞으로도 계속 될지 요거 그 얼음 배출량이 증가하는 기작이 뭐 자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이제 깔끔하게
규명이 된 편이거든요. 깔끔과 잔용을 느끼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99%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는 80%. 7, 80%는 맞는 것 같다라고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기작이 생각보다 뚜렷하게 발견된 것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향후 몇십 년까지는 제 생각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속화되는 속도가 1년에 한 10기가톤이니까 10%씩 늘는 거네요. 그죠, 10%씩 네. 계속 느는 거죠. 내 저축이 그렇게 늘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그 지금 속도로 하게 되면 언젠가 왜 우리 뭐 라센 빙붕이 뭐 떨어져 나간다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럴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빙붕은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있고요. 뭐 확 이렇게 예, 그런 현상도 최근에 저도 좀 알 수 있게 이제 파인 아일랜드 빙붕에서 2010년대 후반, 2018년부터 이 거대한 빙붕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네. 아마도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거는 그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기작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150에서 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10씩 그게 계속 늘 것이다.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진짜로 그러면 아까 150, 200이 아니라 4,500이 될 수 있는 4,500이 될 거죠. 수 있다. 와. 남극만 따지고 봤을 때. 네. 진짜로 쪼리 신고 다녀야 되겠네요. 진짜. 무슨 일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숫자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숫자가 되게 와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내, 만내, 1년에 얼만큼이고 옛날에 이만큼 늘었네. 요거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좀 숫자를 그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저도 그 핵심을 다른 제가 분들과 차별되는. 좋네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하려니까 본인 PR을 조금씩 해주시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럼 박사님 꽃을 이제 10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볼 박사님한테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계속 이 연구를 하실 테니까 10년 뒤 김병훈 박사님에게 미래에 저한테 보내는 편지인가요? 네, 소망. 편지죠. 편지. 병훈아, 지금 사니? 왜 지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강남에 집은 사니? 집이 있긴 하니?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네, 간단하게. 네가 틀리지 않았길 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웃기에는 좀 슬픈. 틀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니, 더 미래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 더 심각함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연구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인간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일이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뭐 예산도 줄어들고 인력도 많이 감축하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좀 새로 연구하려는 연구자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먼 미래,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 년 내지 그 다음 자식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음님도 한마디. 네, 아니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와서 대담만 하다 가는 것 같은데 김병훈 박사가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요. 측지학이라는 분야가 그리고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분야가 관심이 없는지 몰랐어요.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우주에서 뭔가 발사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남극이라는 데를.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김병훈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떠들어주기를, 그러니까 같이 이게 인터뷰를 진행하기를 맞아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 촬영하는 건데요. 좀 떨렸지만 너무 이제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노래 부르시면 돼요. 텔레비전에 네, 내가 나왔으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연구할 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가 아니죠. 네, 얼음이 거의 다 네, 다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 방송에서 그냥 재미로 놔둔 얼음이긴 한데 실제 남극이나 북극이 이렇게 빨리 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남극하면서 네. 마무리 멘트하고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남극! 녹지 않는 과학자 별로였어요? 그거 어떻게든 살려보세요. 저 이 90년대 스타일의 Why?
뭐였죠? 뜨는 떠오르는 떠오르는 샛별. 왜? 90년대도 잘 안 하던 아니에요? 떠오르는 샛별. 토론 샛별이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지금 다시 뚝 떨어지고.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잘해요? 저희는 신성은하소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90년대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